안녕하세요. 파트너TV의 임소장입니다. 오늘은 신탁 공매가 한 건 나와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기존보다 공매권은 조금 더 저렴하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면 투자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무주택이시라면 내 집 마련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나온 세대는 범지기마을 11단지이고 제가 먼저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실 단지는 여기 보시면 범지기마을 11단지입니다. 자, 오늘 공매 나온 호수는 1103동에 402호 그리고 1106동에 904호입니다. 자, 동호수는 뭐 두 개 다 뭐 나쁘지는 않고요. 여기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최근 1개월 평균 가격은 5억 9,700입니다. 자, 보시면 계약일은 최근에 22년 2월 16일 날 6억대 하나가 계약이 됐고요. 요즘 아시다시피 세종시가 약간 보합세입니다. 자, 계속 꾸준히 오르다가 보시면 2022년 여기 초반대 요쪽에 지금 약간 이제 오르고 있고요. 여기 아파트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9년 차입니다. 입주는 2014년 10월부터 했고요. 세대는 587세대입니다. 자, 여기는 임대로 진행했다가 분양 전환을 한 아파트입니다. 자, 아파트를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면 범지기마을 11단지 내에 이마트 에브리데이라는 큰 마트가 있습니다. 보시면 초등학교는 바로 길 건너 아름초등학교, 뭐 도보로 뭐 한 200m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 맞은편에 프라자 상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프라자 상가 내에는 병원, 학원, 그리고 음식점, 이쪽 뒤편에는 뭐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게 충분히 다 있고요. 싱싱장터도 여기서 멀지 않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 커뮤니티 센터 역시 뭐 도보로 약 한 200m 내에 전부 다 있습니다. 아름동 여기 복컴에는 수영장도 있고요. 도서관도 있고 위층에 가면 체육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설이 좋습니다. 그럼 신탁 공급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용은 조금 방대하지만 제가 중요한 부분만 스킵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매 그러니까 다른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공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거의 대부분 매수자가 부담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명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명도인데요. 명도 부분도 본인이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명도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되는데 공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소송을 걸어서 직접 전부 처리해야 되는 약간 번거로운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본인이 해야 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겠죠. 네,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 있고 네이버에 치면 그런 여러 가지 뭐 행위나 법률적인 행위나 이런 게 전부 다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셔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요 두 번째 보시면 낙차 대금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하고 이제 관리비가 발생을 하는데요.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금을 가지고 뭐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혹시 거기에 미납관리비나 이런 게 있는지 체크는 하시면 되고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34평 이상, 그러니까 35평부터 부가가치세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 소개드릴 이 범지기마을 11단지는 34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자, 계속 보시면 오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되어 대기관 행정 등의 상대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공동으로 진행하는 업무이고 법무사 자격이 있는 분에게 위임하는 방법으로 그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직접 수익 방법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이제 셀프 등기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법무사를 선임해서 법무 진행을 하라는 이야기고요. 자, 주의사항. 이제 요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마지막 거 요 노란색을 보시면 매매 대상 부동산 중 낙찰 후 우선 분양 대상으로 확인되거나 행정상 제한사항 등으로 공매 불가 세대로 판명될 시 상호 조건 없이 낙찰이 취소되며 계약금은 이자 없이 원금만 반환됩니다. 요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이나 실제 가서 인정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공매 대상의 부동산 표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재지는 보듬 3로에 73 아름동 범지기마을 11단지고요. 자, 동호수는 1103동 402호 보시면
면적은 84제곱미터 34평이란 이야기고요. 자, 두 번째 1106동 904호 이것도 역시 84 34평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조사일은 2021년 작년 4월 20일인데요. 요 공고문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시면 전입을 다시 한번 발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혹시나 공매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전입세대 열람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임장활동 하실 때 실제로 세대에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은지는 꼭 본인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장활동의 가장 기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최저 입찰 금액입니다. 자, 첫 번째 그 번호는 8억 1,900부터 시작을 하죠. 자,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5차나 6차 정도의 낙찰이 될 것 같은데 금액은 5억 3천 그리고 6차는 5억. 요 가격이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8억 3,700부터 자 5차 5억 4,980 6차 5억. 제가 봤을 때 요 가격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요 가격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를 하셔서 꼭 성공하는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입찰 일정입니다. 자, 1차 4월 4일부터 자 5차 이제 유념 있게 볼게 이제 5차죠. 4월 14일 10시부터 5시까지 그리고 개찰일시는 그 다음 날. 그리고 6차는 4월 18일 10시부터 5시까지. 전에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었었는데요. 두 개를 뭉쳐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아시다시피 투기가열지구고 대출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는 공매여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물론 제 말만 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은행 가서 개별 신용등기부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따져야 됩니다. 물론 은행 가서 상담하실 때 공매 받는 거라고 꼭 이야기를 하시고요. 웬만큼 1금융권도 아마 대출이 가능하는데 2금융권은 확실히 이제 새마을금고나 이런 데 수협이나 이런 데는 확실히 됩니다. 하지만 1금융권은 본인이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공매 장소입니다. 입찰 장소는 온비드고요. 자, 개별 입찰이 가능하고요. 자, 낙찰 후의 계약 장소는 교보신탁으로 가시면 되고요. 자, 장소는 온비드 홈페이지도 가능하고요. 문의는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온비드 입찰하는 방법은 유튜브를 확인하셔도 되고요. 네이버에 가셔도 온비드 입찰 치셔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절차가 있으니까 맨 먼저 우체국 가서 공인인증서를 먼저 받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자, 그냥 공인인증서는 안 되고요. 꼭 우체국 가셔서 온비드 입찰용 공인인증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받으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부터는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 방법에는 단독 입찰도 가능하고요.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당연히 최고가 낙찰입니다. 그거 잘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낙찰자 경쟁은 각 회절차 최저 입찰 가격 이상 낙찰자 중 최고 금액의 입찰자에게 낙찰합니다. 자, 만약에 2명 이상일 경우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을 결정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 낙찰 가격이 이제 같은 최고가를 썼을 때는 무작위 추첨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제가 하면서 이런 무작위 추첨하는 거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최고가 낙찰로 거의 대부분 낙찰을 보고요. 자, 네 번째,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이 참가 불가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하기 때문에 대리 입찰은 불가합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보시면 입찰 금액의 10% 이상을 마감 전까지 온비드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셔야 됩니다. 10% 이상만 계좌 입찰을 입금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될 것까지 입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자, 계약의 체결. 자, 낙찰 후 5일 이내에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쪽 아까 제가 전화번호 신탁 전화번호가 있는데 그쪽에 전화하셔서 몇 시쯤 갈 거라고 약속 잡으신 다음에 가셔가지고 도장하고 입금표만 있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매매계약의 필요서류, 요 개인은 이렇게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초본이 필요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리인 같은 경우 이제 대리인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남편 대신 부인이 갔을 경우 이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만 있으면 대리인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중에는 뭐 중요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요 7번 매매계약 체결 후 30일 내에 잔금을 납부하셔야 한다는 요 내용. 30일 내에 잔금을 그러니까 보통 뭐 2달 정도 되는데 여기는 요 공매는 30일입니다. 요런 게 중요합니다. 요거 한번 잘 보시고 입찰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10번 보시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잔금 납부 전에 명의 변경이나 계약 인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전매 행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입찰하고 낙찰 받았으면 본인이 들어가서 계약을 체결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유의사항인데요. 유의사항은 공고문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공고문은 어디서 확인하냐면 온비드 가셔서 세종시 범지기마을 11단지 그쪽으로 물건 검색하셔서 그 공고문을 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십니다. 거기서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한 번씩 쭉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뒤편에 있는 내용 중에 제가 앞편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한 거고 2번 공매부동산의 인도 및 일체의 명도 및 유치권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자, 공매는 요걸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유치권이 있을 수도 있고 명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깨셔야지만 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3번 매매계약 시절 시 매매 부동산에 대한 제한물건 등의 말소 등은 보시면 낙찰자가 인수하고 매수자가 부담 처리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도에 관한 사항이나 제한물건이나 이런 건 등기부등본으로 전부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손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내용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안내사항 여기 8번에 뭐 이거 한번 그러니까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요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입찰 이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해하지 못한 자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매 공고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보자산신탁 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 업무 규정에 따릅니다.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가 있으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 오늘은 범지기마을 11단지 지도 보셨고요. 신탁공매 공고 제가 상세히 읽어드렸습니다. 자, 가격 메리트는 한 1억 정도 이상 보시면 되고요. 혹시 무주택자라고 하면 굉장히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엔 제가 이런 공매 입찰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확실히 메리트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임장 활동이나 이런 걸 진짜 정확히 하셔야지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공매나 물건들이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혹시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더 좋은 내용과 더 좋은 물건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